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트루소셜에다가 이러한 그 짧은 한 문장을 올리면서 공유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선거 사기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는데요. 선거 사기에 집중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제 뭔가 준비가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준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온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막아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하면서 붙여놓은 이 영상, 지금 영상의 한 장면을 저희가 지금 끌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라라 로건이라는 기자, 탐사보도 전문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 라라 로건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두 명의 전문가가 출연을 했습니다. 게리 번슨하고요. 그리고 랄프 페줄로라는 전문가가 출연했습니다. 랄프 페줄로는 최근에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부정선거에 관련된 아주 두꺼운 책을 써서 그 부정선거, 미국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의 실체를 아주 깊이 있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게리 번슨 같은 경우에는 군 출신입니다. 군 출신인데 CIA, 그러니까 첩보부랑 함께 합동으로 작전을 진행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이고 부정선거 전문가 중에 또 한 명입니다. 이 둘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인데 이 둘이 지금 누굽니까? 라라 로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은 익숙한 그런 정보들이긴 한데 자세히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스마트매틱이라는 겁니다. 스마트매틱은 프로그램인데요. 뭐 도미니안 그런 보링 머신 같은 그런 투표 기계에 사용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마트매틱 프로그램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어떻게 해서 개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영상에서 이 전문가들은 연방 국무부가 이 SEPs라는 조직과 함께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무부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가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그 미국 연방 국무부는 한국으로 따지면 외무부죠. 이 국무부가 이 스마트매틱 같은 그러한 그 전자투표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A웹이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시스템들을 확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SEPs라는 이 조직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SEPs라는 거는 Consortium for Elections and Political Process Strengthening 이라는 조직입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선거 및 정치 과정 강화를 위한 콘소시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목적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적 관행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지원한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는 민주당 조직, 공화당 조직 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정부기구 NGO로 이러한 조직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전 세계에 보급하겠다라는 대의 명분을 내걸었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퍼뜨렸던 것이 무엇이냐? 전 세계 대사관들을, 미국 대사관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다. 전자투표 소프트웨어. 그중에 스마트매틱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본질적으로 이러한 미국 정부의 노력, 그러니까 스마트매틱스라는 것을 여러 나라들한테 보급하려고 했던 이러한 미국 정부의 노력은 이 스마트매틱스라는 소프트웨어의 보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게 무려 10년에 걸쳐서 69억 달러라는 정부 예산이 사용이 됐다. 이게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페줄로는 20억 달러가 넘을 걸 그랬는데 바로 번슨이 그거 69억 달러 아주 딱 숫자를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SEPs라는 조직에 대해서 페줄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은 조지 소로스의 지원을 받는 NGO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소로스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좌경화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거 시스템을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나라가 좌경화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선거 시스템을 미국이 팔고 있었다.
미국이 보급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미국 정부가 그렇게 보급을 한 것이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 스마트매틱을 만들어낸 데가 어디냐? 베네수엘라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러면은 이 셉스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셉스한테 자금을 지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중국의 자금도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베네수엘라의 자금이 동원이 돼서 전 세계에 확산을 시키는데 미국 대사관이 활용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페줄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적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홍보하는데 우리 납세자들의 돈이 사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때 미국은 마치 피해자인 것으로만 이야기가 돼 왔었는데,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부정선거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뭔가 역할을 했었다. 물론 미국 내에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개방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 개방된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악한 세력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 미국에서 미국 기관들을 점령하고 침투해 들어와서 이 기구들을 이용하고 조직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겉으로는 미국의 정부가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근데 속으로는 중국이나 베네수엘라가 만들어서 대주는 것들을 쓱 껴넣어가지고 보급하는 이러한,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일들이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져 왔었다. USAID 얘기도 나옵니다. USAID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동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2시간이 넘는 영상에 단 한 번도 한국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팍스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서 그 보도를 보고 한국에서도 여러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뭐 지금 부정선거 바로잡는 거에 당장 바로 나서가지고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한국에도 바로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2시간 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란 단어는 아예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총 관심사는 첫째는 뭐였냐면, 처음 시작은 전 세계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보급하는데 미국이 역할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적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뿌리고 있었다 알고 봤더니 거기에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사용이 됐다. 이 둘의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69억 달러라는 돈을 도대체 납세자들의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해도 되는,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냐라고 이제 로건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게 싼 거지, 싸게 먹힌 거야,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단 싸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무기 개발해 가지고 무력으로 국제사회의 패권을 쟁취하는 것보다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친위 정부, 친미 정부 혹은 친중 정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쪽 정부들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라는 거죠. 돈이 적게 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재적인 아이디어였다, 페줄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였다, 사실 부정선거 해가지고 우리 편 정부를 세우자라는 이 아이디어. 이 같은 방식으로 베네수엘라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차베스가 사망했을 때 마두로가 정권을 가지게 된 건 누구 덕분이었느냐? 부정선거 덕분이었는데요. 그 부정선거를 누가 그러면 조장을 하고, 마두로가 그러면 마두로 네가 베네수엘라 앞으로 이끌어라 라고 딱 지목해가지고 지지해주고 이끌어준 게 누구였느냐? 쿠바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상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쿠바 얘기, 제가 지금 몇 나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한두 나라가 관련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번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는 이유가 마약 때문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부정선거 카르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지금 카리브해에다 전단을 띄워놓고 항공모함에다가 뭐 난리를 치고 있는 뭐 한 10,000명 정도 되는 지금 병력을 지금 내려뒀고, CIA가 지금 지상작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려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 배경에는 다른 것이 있다.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마약만 타겟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약만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
마약 생산 조직 이런 것들을 진짜 가가지고 공습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 타고 나오는 배를 타격하는 것 이외에 안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베네수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 중에 지금 나라를 이탈해서 난민이 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전 국민의 3분의 1입니다. 3명 중 1명은 나라를 떠난 겁니다. 못 살겠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 카라카스 같은 경우에 그 베네수엘라 수도에 있는 쇼핑몰을 아예 수감소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고문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끔찍한 것이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거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부자들은 엄청난 부자인데 특히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이 마두로 정권, 이 뭡니까? 카르텔 델 솔레스라는 이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불리우는 이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번슨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해외 구자의 2조 7천억 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다. 2조 7천억 원도 큰데 2조 7천억 달러. 예. 그러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한 4천조. 4천조 원쯤 되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자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상상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상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 세계에 부정선거를 심어놓고 그 자금을 동원을 해서 자기네들의 구미에 맞는 정권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 그 정권이 바로 무엇이냐? 좌익 정권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무부뿐만이 아니라 CIA도 이런 부정선거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데 어떠한 역할이 했을 수 있는, 연루되어졌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슬로는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 특히 왜 미국 국민들이 양분화되고 서로 극한 감정 대립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베네수엘라와 중국에서 오는 돈으로 소로스가 통제하는 NGO들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자금을 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네수엘라하고 중국에서 오는 자금이 소로스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NGO 그룹들, 비정부 그룹들로 들어가, 이게 지금 비영리 단체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인권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돈줄이 되어졌다. 예.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차베스가 살아있을 때 차베스를 만나러 갔던 흑인 배우가 있는데 그 영화 배우 딱 차베스가 만나가지고 1,800만 달러를 영화 만드는 데 투자를 해줬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상당히 그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회주의 시스템 혹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갖다가 미국 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아낌없이 돈을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조 7천억 달러의 현금을 해외에 지금 은행에다가 구자에 넣어놓고 있다고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어느 한 군데 은행 가로막는다고 해도 엄청난 돈들이 여전히 계속 흘러다닐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번슨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브라도르 그 멕시코 대통령, 지금 말고 전에, 지금은 이제 쉐인버그 대통령, 그 전에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억 달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서로 막 기자하고 그런 얘기를 서로 막 나눕니다. 그래, 맞아. 막 차베스하고 오브라도스 가족들하고 막 만나가지고 파티장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사실 신경을 크게 안 썼다고 합니다. 잘 몰랐던 부분이 컸기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 내에 정부가 이미 다 침투되어져 있어서 완전히 이 빨갱이들이 미국 정부에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꼭대기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들이 모르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신경을 쓰게 된 게 언제부터냐? 2020년부터랍니다. 2020년 대선을 겪은 이후에 그제서야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던 거죠. 번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자문을 해주고 있는 소그룹이 하나가 있는데 주로 남부 플로리다 지역의 출신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는데 이 소규모 자문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카르텔에 대항하는 조치를 멈추라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외 외국 테러 조직 FTO 해가지고 외국 테러 조직으로 마약 카르텔들 딱 지정을 하고 지금 군대를 보내가지고 앞바다 막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자문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거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건 기자가 이름이 누군지 대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름을 대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회사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쉐브론을 이야기합니다. 쉐브론과 같이 이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 쪽에서 유전 개발도 하고 막 정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조직들이 트럼프의 부정선거 카르텔 색출에 저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페줄로는 2020년 부정선거 관련 보고서를 만들려고 버클리 연구그룹이라는 데에다가 감사를 의뢰했었는데 감사 오디트하는 거를 의뢰를 했었는데 이 연구그룹에서 기껏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게 2020년 선거는 깨끗한 선거였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그거 조사해가지고 감사해서 보고서 내놓으라고 한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 버클리 연구그룹이라는 조직 안에 쿠바 스파이가 숨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나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번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020년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카르텔을 고용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몰랐다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게 그러면 베네수엘라하고 마두로를 추적하는 이유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출연자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인들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페줄로는 말합니다. 적국들은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침공이 아니라 내부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적국이 미국의 내부에서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인들의 도움으로 라고 이야기를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줄로가 뭐라고 하냐면 매수함으로 미국인들이요. 미국을 망가뜨리는 일을 좋아서 혹은 자신이 공산주의자니까 사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념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을 망가뜨리는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매수당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페줄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시스템, 우리의 법률 시스템, 컨설팅 회사, NGO들 가능한 모든 곳에 침투해 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슨도 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차베스가 사망한 뒤에 마두로가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 쿠바가 그렇게 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베네수엘라가 태양의 카르텔은 어떤 사람들은 태양의 카르텔은 그냥 이름만 있는 거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붙여준 거지 마두로가 마약 카르텔들을 총 책임지고 있는 우두머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말이 부풀려져서 나오다 보니까 그거 뭐 완전 태양의 카르텔이구만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징적인 말이지 실제로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조직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 카르텔을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아예 해버렸죠. 구체적으로 조직이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뿐만이 아니라 각 장관들이 지금 태양의 카르텔의 핵심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 자, 이 지금 번슨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태양의 카르텔이 무슨 짓을 했느냐? 외교 행랑. 각 나라에 있는 대사관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다가 외교 행랑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물건을 보내면은 그러면은 검사를 안 받습니다. 그게 외교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정도 의미가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통신 보안이 되어져 있는 통신 라인을 하나 갖추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본국에서 바로 송수신되는 그러한 정보 한 라인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외교 행랑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들락거리면서 자기네 국가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외교 행랑 안에 뭐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외교 행랑에다가 마약하고 현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태양의 카르텔이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스페인의 포데모스라는 그러한 정당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스페인에 만들어진 포데모스, 2010년대에 만들어진 정당인데 완전 좌익 정당입니다.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가 도대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포데모스라는 정당이 스페인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페인 좌경화를 선도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 팟캐스트 영상에 보면은 세르비아 얘기도 나옵니다. 세르비아에 화웨이가 서버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화웨이 아시죠? 화웨이가 미국에 있는 각종 투표기계에 칩들을 박아놨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경합주들한테 그렇게 칩을 박아놨었는데, 그게 정보를 전부 다 세르비아에 있는 메인 서버로 다 보낸다는 겁니다. 그 세르비아에 있는 뭐 중국계, 러시아계, 뭐 베네수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선거 데이터들이 오면은 그거를 조작을 하고 다시 원래 왔던 나라로 돌려보내면은 그 나라에서는 원래 집계됐던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세르비아에 있는 서버에 갔다가 한번 세탁돼가지고 온 데이터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거 조작에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에는 지금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중국도 들어가 있고 베네수엘라도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게 만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뭐 한 10달이 넘게 지났죠. 그런데 8개월 동안 국가정보국 DNI가 모든 첩보부의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제대로 합니다. 지금은 이제서야 DNI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 8개월을 그렇게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침투에 들어와 있는 스파이들이 그 내부에 다 있었기 때문에, 카르텔 멤버들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부정선거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중간에 다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DNI의 역할이 뭐냐 하면 18개 정도 되는 연방정부의 첩보부 부서들, 그러니까 뭐 CIA, FBI, DIA 등등 해가지고 18개의 첩보 부서가 있는데, 그 첩보 부서에서 일일 보고를 매일 받아가지고요, 그 보고서 받은 걸 취합해서 그거를 대통령한테 매일 정보 브리핑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게 DNI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모든 정보부들의 첩보를 다 모아서 종합하는 곳인데, 근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번스는 다행히도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보고받는 정보에만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충분한 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직접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는 능력과 정보와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첩보부들이 보내주는 정보에만 의존했던 게 아니었고,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브리핑을 받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번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 정말 잘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정보 보고 받는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알아보고 결정해라 라고 조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는데, 바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지금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문제죠.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제 요번 소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잡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 된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런데 한국 얘기가 그럼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얘기는 아예 안 나올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많은 기대를 섣부르게 하셨다가는 마음에 상처를 받으실까봐 미리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부정선거의 관심사는 미국의 부정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라는 이야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이슈를 한 번에 잡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이슈는 단순하게 FBI 혼자서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건 여러분이 아시겠죠? 여기는 법무부뿐만이 아니라 국무부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국무부 내에서 이러한 썩은 조직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국무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존 밀스 같은 사람들이 왜 예전에 국방부 쪽에 그리고 국토안보부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국무부로 갔을까? 국무부에서 일한 적이 없었거든요. 존 밀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것도 지금 부차관보라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으로 바로 간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무부에서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뭐 국제적인 거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어설프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국무부 내에서 부정선거 카르텔에 얽혀있는 내부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축출해내는 작업이 내부적으로 먼저 진행이 되지 않고서는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노력,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아주 강하게 펼쳐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저희 한국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슈, 과연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A웹을 다룰까 안 다룰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저희는 다루기를 바라죠. 예. 근데 현재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아서는 아직까지 A웹까지 간 상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A웹 얘기 나올 때마다 인도 얘기를 항상 해드립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도에 한국의 A웹 본부가 있는데 근데 인도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한국 이외에 A웹의 사무소가 있는 게 유일하게 인도에만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인도에 있는 A웹 사무소가 결국은 부정선거에 좀 휘말려져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에 휘말려져 있고 인도에서 나온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미국의 CEPS, CEPPS라는 이 CEPS라는 조직하고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조직이 CEPS라는 조직하고 USAID, A웹 요 세 가지 조직을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시스템을 확산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조직들,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USAID는 이미 철퇴를 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게 저희가 볼 때는 CEPS다, CEPS. A웹은 마지막에 건드릴 것 같습니다. A웹은. 네, 그 마지막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CEPS를 통해서 CEPS를 지금 건드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에 CEPS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언젠가는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도 반드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노력을 펼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타겟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건드리려면 한국 이슈를 안 건드리고 중국을 건드릴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면 반드시 한국에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번에 지금 이야기한 모든 에너지와 힘을 부정선거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 내용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좀 아쉽긴 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은 기다리시면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립니다.